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의 순서와 관련된 전략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글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는 글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시간 흐름도 꿰고 계셔야 돼요. 즉, 글 전체적인 흐름 논리를 이해하셔야만 이 문제에 정확한 접근 방법이 만들어질 텐데, 자, 이는 문맥 전후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수적 접근법이 필요해요. 즉, 논란이 될 수 없는 정확한 단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단서를 가지고 논다라면 정확한 배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는 문제가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어쩌다가 맞고 어쩌다가 틀린다라고 하면 논리 배열과 관련돼서 정확한 정립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위해서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에 가볍게 웜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따라오세요. 자, 일단 전체적인 문장 배열에서 어떤 문장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 1번 문장부터 확인해서 여러분들 챙기는 것이 아마 1단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땐 내용 논리와 관련된 접근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용 논리란 일반적인 논리적 흐름 구조는 general, 즉 일반적 내용에서 점점점 스페시픽하게 설명으로 이어질 거예요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번호에서 가장 제너럴한 내용부터 여러분들 소팅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A번 내용에 이거 뭐예요? such. 그러한 simple and central news, 단순하고 중추적인 사용을 가지고 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 보니, 일단 such라는 이 reference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앞쪽에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the form, 그 형태가 뭐예요? that claims. 자, 지금 보면 대절 안에 핵심적인 what, 논제가 나온 것 같아요. claims. 기둥이라는 것이 전체 스토리텔링의 핵심 what, topic인 것 같아요. 기둥이 가지는 그 어떤 형태의 뭐가 만들어져요? 동사 빨리 세팅할까요? has changed. 지금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거 보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 내용을 보세요. 이런 부사가 뭐예요? very little. 자, very little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자, 좀처럼 거의 바뀌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ver the millennia. 자,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거의 안 바뀌었어 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 B번 시작에도 이게 뭐예요? 자, 일단 they가 무엇인지 한번 치고 들어갔더니, 선생님, A번이 columns 복수니까 they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잠시만 좀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hey are used. 그것들은 사용돼요. Primary. 자, primarily 하면 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to support beams or arches 하면 기둥이라든지 또는 arch를 지금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되어진다라고요. 그리고 대절 이하는 결과적으로 앞쪽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의 설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hold, beam이나 arch의 역할이 대절 이후에 설명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hold the upper part. 자, 위쪽을 hold, 지지하고 있어요. 그 위쪽 부분이 뭐야? wall. 자, 벽이라든지 ceiling 또는 지붕 정도, 천장 정도를 지지하는 beam이나 arches,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A번의 columns 복수니까 they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레퍼런스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좀 더 음미해 보라는 거예요. B번 내용에 뭐가 나와요? 그것들은 used primarily.
자, 어떻게 주로 사용되냐면 support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용이 결과적으로 such a simple and central news와 연관되는 패턴이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A, B 이렇게 단순하게 대명사로 확인할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 B가 A 앞쪽에 와야 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C가 관건이에요. C. 자, C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n Architecture and Structural Engineering 이렇게 들어갔더니 건축이라든지 또는 구조공학, 구조역학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a vertical 세로축의 architectural support. 자, 건축의 지지물은요. 자, 그 지지물이 무엇인지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that 역시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이 대절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is coordinated 동사 앞쪽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너무 디테일하게 해석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자, vertical archaeological 자, 뭐야? support라는 것은요, coordinated 불립니다. a column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기둥과 관련된 가장 제너럴한 의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논리 어떻게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요? general에서 점점점 스페시픽하게 들어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A와 B 내용에 비해서 C번이 가장 일반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B와 A는 배열 세팅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선행하는 패턴의 답은 C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올 것 같아.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거 있어요. B번 시작이 D인데 지금 C번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복수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즉 C번에 a colum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day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똑똑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특정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뭔가를 제시할 때 우리가 보통 대표 명사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데 보통 종족 대표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대표 명사라고 하는데 대표 명사는 일반론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관사 어를 활용해서 명사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면 명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는 정관사 the를 사용해서 the 명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명사의 복수형을 세팅해서도 일반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C번에 a column이라고 하면 뭔가 대표명사급이다. 즉 정말 특정한 하나의 그런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column이라는 걸 통칭해서 말해주는 그런 대표명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역시 그 다음 패턴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간다라면 it이라고 들어갔으면 가장 정확했겠죠. 자, 여기서 제너럴한 일반론에서 굳이 어떤 걸로 표현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B번에 day라고 대명사를 바꿨던 거는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논란의 여지 없이 CBA가 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법 하나에 빠지기보단 전체적인 내용 논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견이 없다라는 부분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시작해봤는데 지금 제시된 내용 안에 꽤 괜찮은 문법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짚고 들어갈까요? 원 포인트 레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번 문장을 봤더니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having 이라는 부분이 having such a simple and central news 분사 구문인 것 같아요. 즉 분사 구문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앞선 문법 수업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아마 알려드린 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직 시청하지 않았다라면 꼭 돌아가서 시청하고 돌아오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끌어는 가드릴게요. 자, A번 문장을 좀 더 펼쳐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이란 원래 부사절을 구문 전환을 통해서, 즉 구문 전환을 했다는 말은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여서 동사의 개수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다라고 했죠. 이때 부사절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 때, 조건, 양보, 이유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 해석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디테일 문제나 inference, 추론 문제 같은 거 풀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시된 원문을 봤더니 having이라는 단어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 have라는 동사가 ing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동명사로 봤다라면 뭔가 동사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아이는 having news. 자, 이때 news가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사용이라는 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용을 가지는 이라는 의미까지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 주절에 봤더니 the form이라는 주어가 세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the form을 수식하는 그러한 관계사절로 that columns take, 자, 기둥이라는 것이 가지는 형태라고 했고 동사로 has changed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문장 전체 주어인 the form은 앞쪽에 나왔던 having 동사의 주어가 됐었겠죠. 그런데 have가 동사가 있었을 때는 물론 주어가 필요했겠지만 having이라고 바뀌면서 주어는 문법적으로 없어졌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having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것인가? 실제 분사 구문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보통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정도의 뉘앙스를 넣으시면 보통 다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절 내용에 대한 부사절은 전반적 패턴에서 지금 내용에서는 원인이나 계속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 이렇게 넣으시면 대부분 다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분석을 해본다면 having부터는 기둥이 가진 형태가 지금 어때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주절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패턴이 전제되는 거야. 단순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 내용이 자꾸 헷갈리고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패턴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 또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면서 바뀌지도 않았어.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다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늘려본다라면 since나 as, because와 관련된 접속사를 활용하게 된다라면 뭐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면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ha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다시 동사로 탈바꿈을 할 때 시제를 맞추고 수일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it이라는 아이는 the form, 문장의 전체 주어와 동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명사 it으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it과 수일치를 하니까 has로 간 거고요. 그리고 원문의 문장을 봤더니 has changed 하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서 현재 시제하고 그냥 맞춰준 거예요. 또는 since 대신에 while을 넣거나 as 같은 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뭐 하면서, 자, simple and central news를 가지면서 그 form은요 거의 바뀌지 않았어.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독해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ing나 pp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이나 또는 부사절로 이해를 하셔 본다라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도움 팁 되셨나요? 그럼 계속 오늘 글의 순서와 관련된 전술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practice가 만들어졌네요. 일단 시작과 동시에 however 나왔고 some 일부 insist 주장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뜬금없이 however로 전환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역접이 되려면 뭔가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번 시작을 봤더니 이번에는 althoug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lthough there is still much debate,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뭐에 대한 논란이에요? When prehistory started and end,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is generally agreed,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바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 A번보다는 B번이 좀 더 제너럴한 것 같아요. 왜? 전제되는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C번 들어갔더니 C번에 others가 뭐예요? others도 어떤 포인트를 가져?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레퍼런스예요. 자, 부정대명사와 관련된 패턴인데 일단 포인트는 뭔가 얘기를 해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번은 절대 첫 번째 선행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빨리빨리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문장부터 세팅을 해야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A, B, C, D, E 모든 아이를 독해로 접근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1번을 고르고 그 1번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D번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Prehistory, 선사시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The period, 기간이에요. 뭐의 기간이에요?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Before written record. 자, 뭔가 기록물이 쓰여진 기록물 이전에 그런 human history를 prehistory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가장 general해요. 그럼 D번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사시대와 관련된 prehistory와 관련된 그러한 정의, definition이 만들어졌고요. 그 패턴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C번으로 올라가 봐. others가 보이잖아. others가 보이면서 A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some insist. 일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부는 주장을 합니다 라는 패턴이 딱 나온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some others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B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re is still much debate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some others 때문에 A, B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D, A, B 이렇게 딱 세팅을 해버리려고 하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패턴이 있어. 뭐가 있어요? 지금 however 앞쪽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뭔가 독해할 때 숫자를 꼭 유념하세요 라고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숫자는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전반적 흐름 뉘앙스를 잡았더니 대체로 판단은 된 것 같은데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 이때 한번 숫자를 가지고 배열해보라는 거예요. 즉 시간 순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공통적으로 A번, B번, C번에 숫자가 보이잖아.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보여요? 2.5 million years ago, 250만 년 전이래요. 그리고 B번에도 숫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100,000 to 200,000 years ago 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 한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이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C번에도 숫자가 보여요. 어떤 숫자가 보여요? 40,000 BCE가 보여요. 자, 그럼 기원전 뭐가 나오는 거야? 기원전 100,000만 4만 년이래. 그럼 기원전 4만 년이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순서대로 빠른 순서대로 배열을 해본다라면 B번 시기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250만 년 전이야.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시기가 기원전 4만 년이래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시기와 관련된 패턴이 딱딱딱 나오면서 D번은 가장 처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B번에 가장 일반론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디베이트 중에 some 만들어지고, 그리고 others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어울리는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some과 others 때문에 A번과 C 사이에는 A번이 먼저 나와야겠다라는 그러한 맥락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내용 논리에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자, D번 다음에는 B번 일반론이 오고, 그리고 내용은 점점점 프리히스토리와 관련돼서 자, 시기를 더 옛날로 보고 가는 그런 패턴의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번 그리고 C번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번과 C번에 대한 배열 순서를 잡았다라는 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번과 C번에 선행하는 B번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역시 시간 흐름과 관련된 패턴의 내용 논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 순서가 빠른 것부터 간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전반적 패턴에서 general, specific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너럴한 내용이 시기가 좀 빨랐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순서가 점점 더 시간을 옛날로 보고 있구나 라는 흐름을 따져본다라면 내용 순서, 시간 순서가 정확하게 맞추어 들어가는 배열이 세팅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워밍업 잘 해본 것 같으니까, 자, 그럼 난도를 좀 높여봐야겠죠? 자, 난도를 높였습니다. 자, 이전까지 봤던 웜업 문제하고는 뭐가 달라요? 문제 자체가 한국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일단 시작하는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 제 1단계가 제일 먼저 이어질 문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 fascinating spaces of water free. 자, 물벼룩 이야기가 what으로 등장했고요. It exhibits 뭘 보여주는 거예요? A kind of flexibility. 자, 뭔가 융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융통성이라고 한다라면요, evolutionary biologist. 자, 진화 그런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adaptive plasticity. 자, plasticity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플라스틱 다 아시죠? 플라스틱 자체가 여러 가지 패턴의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material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좋은 점이 plasticity, 이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소성이 또 뭐냐? 뭔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뭔가 힘을 가한 거야. 그럼 보통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plasticity,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바꿔놓으면 그 바꿔놓은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질을 plasticity,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플라스틱 빼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물건이 거의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water free, 물벼룩이 이러한 적응과 관련된 가소성 plastic이를 가지고 있대요. 와우, 꽤 괜찮은가 봐요. 물벼룩 찌끄만한 아이가.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A번 시작과 동시에 that's, 와우, that's 나오는 순간 뭐예요? 얘는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선생님 지금 제시된 문장에 adaptive plasticity가 나오니까, 야, 그거 정말 트라이벌 트릭이다. 정말 아주 영리한 그런 트릭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포인트는 지금 제시되는 내용이 가장 제너럴한 내용이다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that가 시작한 A가 바로 연결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B번에 if. if는 뭔가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때 상황 제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럼 if를 봤더니
The baby water flea. 아기 워터플레이가 물벼룩이 아기 물벼룩이다 라고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C번 앞쪽에 so가 나오잖아요. 아, 그 결과로 뭔가 결과가 나오려면 그 전에 원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제너럴한 맥락이 보통 so, therefore, thus 이런 마무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B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부연 설명이다라는 걸 알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내용은 뭐예요? 일단 B번부터 치고 들어가 봅시다. 뭔가 내용이 나와야 야 그거 정말 영리한 방법이야 따라서 뭐뭐야 라는 맥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찍어도 B번 설명부터 들어가 보자라고요. 일반론 그리고 구체화 설명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정말 영리해 라고 감탄했다가 따라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B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aby water flea가 지금 developing 하는 거예요. into 뭐로? adult. 자, 성체로 지금 자,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물에서 지금 얘가 성장하고 있냐면 그 물의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 that부터 어디까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봤더니 이 구절이 마무리가 되는 컴마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 물의 특징 나옵니다. 어떤 물이에요? Enclose the chemical signatures of a creature. 와우,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지? 이게 수능 타입이야. 말이 엄청 어렵다라는 거지. 말이 어렵다라는 말은 쓸데없이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버려. 자, chemical signature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학 기호 정도의 맥락인데 그 화학 기호 of a creature, 그 생물체의 화학 기호가 뭐예요? That prey on. 자,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prey 하면 원래 먹잇감, 희생물이라는 건데 prey on 이라고 하면 무엇을 희생물로 삼다 정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water flea를 희생물로, 즉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생명체, 즉 그러한 화학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즉 그거의 본성이 water flea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유, 말을 되게 어렵게 했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prey on water flea. water flea를 먹잇감으로 삼는 뭔가가 있는 water, 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it develops. 그것이 뭘 발달시키는 거야? a helmet, 머리 투구하고 spine, 가시를 만들어낸대. 목적은 뭐야?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 아우, 여기 완벽하게 나온다. 자, 즉 뭐가 완벽하게 나온다라는 말이냐면 chemical signatures of a creature that prey on water fleas. 이걸 압축했단 말이 predator라는 뜻이에요. 완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 나오면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버려. 필요하면 뒤에 좀 더 쉽게 설명할 거야. 알겠죠? 자, 쉽게 들어갑니다. 자기에 대한 predator가 있으면, 적이 있으면 자기는 뭔가 defending 할 수 있는 그런 equipment를 디벨로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이 하나 더 나오잖아. 역시 구체적 상황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water around it. 그 주변의 물이 doesn't include. 없어. 뭐가 없어? Chemical signatures of predators. 그럼 포식자와 관련된 생명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 The water flea는 뭐 하는 거지? Not develop. 만들지 않는 거야. These protective devices. 이런 보호 장비 안 만든다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저기 있으면 predator가 있으면 develop 하고 predator가 없으면 굳이 필요 없어. 이거 정말 clever하지 않니? 영리하지 않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왜? Producing spines and a helmet.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spine과 a helmet 이라는 단어가 B번 안에 나왔잖아. 그런 거 만드는 거 costly. 그거 굉장히 비용 들거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되는 내용에서 이해가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C번으로 내려와 볼까? 자, it may well be that. 자, 그것이 정말 뭐인 것 같아. This plasticity is an adaptation.
그 결과적으로 이런 plasticity라는 것은 가소성은요, adaptation, 적응인 것 같아. 일반론으로 다시 결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water-free와 관련돼서 adaptive plasticity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론을 던졌고요. 그리고 B번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상황별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위해 던져준 다음에 that's incredible, 굉장히 영리해 라고 해서 핵심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에 정리하는 맥락으로 일반론을 만들어낸다라면 전반적 패턴의 답은 B, A, C 구조가 가장 어울리는 논리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역시 전체적인 맥락을 짚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독해에 집중하다 보면 전반적 맥락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정확한 산수적 배열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맞는 원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수능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출제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포인트가 3포인트로 결과적으로 3점 배점으로 꽤 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배점도 크고. 그럼 무조건 맞는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되기 위해선 지금 열심히 수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 우리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글의 순서는요,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도 내용 논리 또는 시간 순서와 관련된 전체 전개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너무 디테일로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거. 너무 힘 빠져요. 자, 그럼 좀 더 전략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십시다. 알겠죠? 지치지 마십시다.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봐요. See you.